시장이 반등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들고 오셨던 종목이 위닉스, 그리고 한컴, MDB 등 코로나 수혜주 분야별로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닷컴을 들고 오셨어요. 데이터 보안 관련 기업인데 역시나 재택근무에는 보안이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요, 보안 관련주 많은데 왜 이 종목을 탑픽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이 파수닷컴은요, 이 재택근무와 관련된 필수적인 종목입니다. 네. 근데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이 종목만 시장에 재택근무 관련주로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랩소디라는 그 핵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재택근무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 재택근무는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망설여 온 거죠. 이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언제쯤 할 것인가의 시기를 두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당겨진 거예요. 이게 트리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재택근무 관련주들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수닷컴은 여기에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재택근무라는 거는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와 관련된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원격 그 지원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격 지원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 군데 응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이제 이게 병원 쪽에서 응용이 되면 원격 진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주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수요가 급격하게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확산이 멈추면 같이 무슨 마스크라든지 알코올 관련주든지 이런 것처럼 수요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팽창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끝나더라도 이 재택근무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아마는 더욱더 시장에서 빛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왜 그러냐면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나눠줘도 이후에 이 소프트웨어를 한번 기업들이 받아들이면 여기에 사용, 유지, 보수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한번 소프트웨어만 뿌리고 나면 더 이상 비용이 안 들어요. 네. 무조건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과 더불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이러한 구조인데 볼륨은 커지지만 안정적이지만 수익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은 이게 매출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수익이 급증하는 이러한 형태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재택근무와 관련된 솔루션을 사용하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와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바로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의도도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소기업들도 다 재택근무와 관련된 솔루션을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멈춘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파수닷컴은 여기와 관련된 랩소디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 핵심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 보편화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셨어요. 주변을 좀 둘러보자고 하셨는데 왜 옆에는 못 보실까요? 저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체감이 잘 가지 않은데 수요가 많나요? 지금 제 후배가 30명 정도가 되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30명? 네, 재택근무 솔루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 명이라도 이게 뭐 마찬가지죠. 지금 재택근무를 안 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거의 순환 재테크까지 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택근무 솔루션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우리 지금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이미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택근무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경직된 조직 문화 때문에 사람을 보고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전 근대적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재택근무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다른 나라들을 보면 네덜란드는 재택근무 비율이 60%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를 안 부럽네요. 하는 사람보다 재택근무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데 네덜란드가 60%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냐? 지금 네덜란드의 노동 생산성은 61.5예요, 지표가. 근데 우리나라는 36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훨씬 더 이 생산성이 늘어나고, 왜 생산성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비용이 감소를 하잖아요. 절대적인 비용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나서 어떤 오프라인에서 이 만날 때 비용, 뭐 우리가 또 오프라인에서 어떤 오피스를 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관리 비용 등등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을 보면 네덜란드가 한 60% 정도고요, 재택근무 비율이. 그리고 미국이 40% 정도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일 것 같죠. 네. 일본의 재택근무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보단 앵커께서 낫겠죠.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될까? 한 그 10%? 우리보다 훨씬 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조직 문화 굉장히 경직됐다고 해서 우리랑 비슷한 건 낮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3배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4%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인데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게 급격하게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마스크 관련주로 마스크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안 쓸 거잖아요. 손 소독제도 안 쓰겠죠. 뭐 이런 일회용 소모품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주들 주목해야 되는데 비슷한 회사 중에서 지금 알서포트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막 받으면서 그러게요. 그 종목은 진짜 많이 가는데. 알서포트는 오늘 지금 단일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과열 종목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과열가인데 과열돼서 이제 단일가 거래를 하는데 파수닷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주가가 오히려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시장에서 이거를 먼저 캐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어떤 시장에 우리가 당장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사서 이게 지금 오늘은 마스크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오늘은 뭐 소독제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소멸성 테마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코로나가 갖고 온 근본적인 트렌드의 변화를 주목해 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알서포트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수닷컴도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주가는 지금 절대적으로 파수닷컴이 좀 낮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몰라서 그렇지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재평가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겠군요. 관련해서 저희 지금 파수닷컴 종목을 보고 있는데 데이터 3법 수혜주라고도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데이터 3법이 우리가 통과가 되면서 네. 가장 먼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섹터가 뭐죠? 보안이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데이터 3법을 통해 데이터 3법을 하게 되면 개인들의 어떤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안이 굉장히 필요성이 중요시되면서 이 관련 보안주들이 올랐는데 이 알서포트라는 회사는 원래 보안 관련된 회사로 삼성 SDS에서 출발해서 이게 사내 벤처로 해서 분사된 그러한 회사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보안 회사로 출발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데이터 3법의 수혜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보안 관련해서는 이 원조격인 회사고 20년째 수많은 기업들이 어떤 보안 관련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닷컴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서 재택근무에 있어서 숨겨진 수혜주다라는 거 하나고 그리고 데이터 3법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주다라는 관점에서 성장성이 이제 올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체 없는 테마주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실적은 어느 정도로 잘 나오고 있을까요? 실적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적자에서 이제 2016년도에 적자에서 2017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흑자전환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팽창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올해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어떤 성패가 좀 갈라질 것을 보는데 올해가 좀 본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택근무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3법 이런 걸 통해서 올해 본격적인 성장세가 구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썩 매력적이지 못했는데 향후에 어떤 그 매력적일 수 있는 어떤 주식이라는 건 꿈을 먹고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장 크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닷컴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숨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수 주체도 아직은 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 현황 괜찮을까요? 수급도
또 수급은 또 뚜렷한 주체는 아직 없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면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 매물 때문에 주가가 충분한 트렌드가 단기적 트렌드가 올라갈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러한 이슈가 좋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개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주가 상승 시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물이 출애될 매물이 없다는 거가 오히려 더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보다 큰 손의 매수가 더 중요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께서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이 반영된다면 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4,000원대 후반에 있던 주가인데 지금 3,000원대까지 밀렸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비슷한 사이즈의 비슷한 지금 수혜를 입는 R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지금 단일가 거래가 있는 상황이고 이 파수닷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재택근무 핵심 관련 종목인데 오른 게 없어요. 가격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보유자분들 억울하실 것 같아요.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게요. 급락을 했잖아요. 네. 지금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하는 거는 전혀 부담이 없는 상태다. 박스권 하단부가 아니라 박스권 하단부 밑을 뚫고 내려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이번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 재택근무 여기에 대한 핵심 종목인 게 부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온 거죠.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시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숨겨져서 이렇게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다른 방송에서 이제 전혀 하지 않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장성도 반영이 안 되고 비슷한 관련주에 비해서 주가는 거꾸로 갔다라는 이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4,000원 밑에 있거든요. 네.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불과 지난주에 형성했던 네. 고점이 4,800원 정도예요. 아. 일단은 기술적으로 4,800원 정도까지만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뭐 네. 요 가격이 가면 제가 뭐 우리 다음 주에 또 나오니까 요 근처까지 가면 제가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500원 정도 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 터치하면 그때 다시 한번 AS 해주시는 걸로 약속해 주셨고요. 파수닷컴 네 박자 차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른 점수는 꽉꽉 채운 점수 확인을 해봤습니다. 파수닷컴이었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